김정혜는 이른 아침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보며 묵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작은 아파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어느새 외로움으로 바뀌었죠. 정혜는 최근 들어 손목이 자주 시리고 밤까지 저리다고 느꼈습니다. 스스로도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날들 속에서 아들 도연의 합가 제안은 마음 한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정혜의 가슴을 조금 설레게 했어요. 도연은 정혜의 집으로 찾아와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은근히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투에는 도움을 바라는 듯한 흔적이 비쳤고 정혜는 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겼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은지는 집을 방문해 살림이 넓어지면 아이 교육에도 좋다며 합가의 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정혜는 며느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혜는 오랜 시간 함께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어요. 추억이 담긴 사진을 박스에 넣을 때는 손이 잠시 멈췄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사 당일 도연은 바쁜 듯 계속 전화기를 확인하며 짧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은지는 정혜의 짐을 보며 생각보다 많네요라고 말했지만 정혜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씩 움츠러드는 걸 느꼈어요. 짐을 옮기고 난 뒤 도연의 집 거실은 어수선했지만 정혜는 방 하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녀 지안이 할머니 방으로 뛰어와 손을 잡아 끌며 보여주는 장난감과 그림책은 정혜의 표정을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지안의 밝음은 정혜에게 이 합가가 잘한 선택이었다는 안도감을 잠시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자 정혜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려 노력하면서도 어디에 숟가락을 둬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할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부엌 한쪽에서 은지는 가끔씩 정혜를 스치는 눈빛을 보냈고 그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경계심을 담고 있었죠. 정혜는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말수를 줄이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로운 생활의 첫날 밤 정혜는 방 안에서 작은 스탠드불을 켠 채 고요 속에 앉아 자신의 선택을 다시 떠올렸어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합가 후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탁에서 은지는 정혜가 앉아 있는 자리 근처를 닦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정혜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정혜는 자신이 더 깨끗이 했어야 했나 싶어 손에 쥔 수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은 출근 준비로 바쁜 척하며 상황을 모른 채 했어요. 그의 눈은 정혜를 향하지 않았고 말도 짧아졌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갑자기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혜는 이미 전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말은 도연에게도 전해졌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아들 부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점 알 수 없다는 불안에 빠졌습니다. 은지의 친정엄마가 집에 들른 날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은지는 정혜에게 작은 방에서 쉬라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어요. 정혜는 이유를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닫는 순간 마음 한쪽이 쓸쓸하게 무너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은지와 친정엄마의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는데 몇몇 단어가 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노후 준비, 부담, 확실히 해둬야지 같은 말들이었죠. 정혜는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회사에서 크게 혼났다며
짜증 섞인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정혜는 피곤해 보이는 아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려 했지만 도연은 오히려 불편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건 안 해도 돼. 그 말투는 정혜의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찻잔을 치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녀 지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정혜는 아이의 순수함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그런 지안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지안아,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숙제부터 해. 그 말에 지안은 눈치를 보며 할머니의 손을 놓았고 정혜는 그 가벼운 무게마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자신이 차지한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듯 했어요. 합가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거라 믿었던 마음은 어느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혜는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 나가면 은지는 이미 요리를 끝내고 설거지를 하며 정혜를 흘끗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왜 나오셨냐는 뜻이 담겨 있는 듯했죠. 정혜는 괜히 동선을 방해할까 조용히 물 한 잔만 마시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행동조차 눈치를 보게 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은지는 정혜에게 앞으로 식사는 각자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정혜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까 걱정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고개만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왔죠. 그 순간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진다는 현실이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회사 회식 때문에 늦는다는 메시지만 보내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을 거라는 짧은 말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정혜는 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그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향하던 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며칠 뒤 이웃 주민 한 명이 정혜를 불러세우며 수군거리듯 말을 전했습니다. 며느리 분이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지만 정혜는 그 뒤의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밖으로까지 흘러나갔다는 사실이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방문을 조심히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안이 할머니를 찾고 있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은지가 아이를 데려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들리지 않았지만 정혜에게는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정혜는 아이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커졌어요. 밤이 되자 거실에서 은지와 도연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생활비, 집세, 지안의 학원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 안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종종 끼어 있었어요. 그 톤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도연은 정혜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입술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의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정혜가 물을 끓이려던 순간 도연이 방에서 나와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거운 기색이 담겨 있었죠. 잠시 후 은지가 다가와 인쇄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요양시설 안내 문구와 금액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혜는 종이를 천천히 들여다보며
마음속이 뚝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러운 척하며 현재 생활이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투는 정혜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듯 보였지만 사실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었죠. 도연은 그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것이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혜는 아들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을 꺼낸 게 아니라는 사실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남겼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는 동안 정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난 뒤 손녀 지안에게 쓴 작은 편지를 꺼내 조용히 다시 읽었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널 사랑해. 그 문장은 정혜가 마지막으로 지안에게 남길 수 있는 마음의 조각이었습니다. 정혜는 서랍 속에서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가방을 꺼내 차분히 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필요한 옷 몇 벌만 넣고 가방을 지퍼로 잠갔어요. 스스로 떨릴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결심은 이미 마음속에서 완성된 상태였죠. 집을 나서기 전 정혜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가족의 웃음이 있어야 할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차갑기만 했어요. 정혜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집 앞 골목에는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가득했어요. 정혜는 그 속에서 자신도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두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묘하게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이 길이 언젠가 자신을 지켜주는 선택이 되리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요. 정혜가 새로 구한 원룸에 들어온 첫날, 방 안은 최소한의 가구만 놓여 있어 텅 빈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조용한 공간은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정혜는 가져온 짐을 정리하다가 우편물 더미 속에서 낯선 은행 안내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자신명의 계좌에서 최근 누군가가 조회와 이체를 시도한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손끝이 떨렸고 정혜는 느릿하게 종이를 내려다보며 누가 했는지 단번에 떠올렸습니다. 다음 우편 봉투에서는 더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습니다. 위임장 양식이었고 서명란에는 정혜의 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글씨체는 분명 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정혜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깨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욕심이 이제는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옆집 박 아저씨가 반찬을 나눠주겠다며 문을 두드렸어요. 박 아저씨는 정혜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편물들을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박 아저씨는 천천히 문서들을 읽어내려가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노인 상담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바로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소개받은 변호사 최윤석을 찾아갔습니다. 최 변호사는 문서를 자세히 확인하며 위임장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혜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가족에게 상처받은 아픔은 여전히 깊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혜는 제대로 싸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심은 조용한 방 안에서 시작된 작지만 단단한 반격의 첫걸음이었어요. 정혜는 며칠 동안 차분히 자료를 정리하며 소송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원룸 책상 위에는 통장 내역서, 위임장 사본, 메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혜는 손글씨로 날짜와 내용을 정리하며 자신의 기억을 하나하나 정확히 맞춰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또렷하게 자리 잡았어요. 창문 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우는 동안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최윤석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미 소장을 작성해 두었고 제출 전 최종 확인을 요청했어요. 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서류 안에는 은지의 계좌이체 기록, 전화 통화 내역, CCTV 캡처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혜는 그 자료들을 보며 자신이 겪은 모든 불평과 배신이 명확한 증거로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내용 증명 우편이 도연 부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봉투를 읽다 얼굴이 굳었고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짧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점점 서로를 향한 불안으로 번졌습니다. 도연은 회사 법무팀에 도움을 청했지만 개인 문제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은지는 SNS에 가족 문제를 돌렸으며 동정을 얻으려고 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어색해졌습니다. 한편 정혜는 박 아저씨와 함께 추가 자료를 정리하며 첫 조정기일을 기다렸습니다. 박 아저씨는 종종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정혜를 격려했고 그 덕분에 정혜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지안의 학교에서는 아이가 최근 집중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오며 도연 부부에게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보가 오자 도연 부부는 불안감 속에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소송을 준비하며 자신을 지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법원 복도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지난 시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최윤석 변호사는 차분한 얼굴로 준비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혜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정혜는 그 짧은 눈빛에서 믿을 수 있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조정실 문이 열리고 양측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확인한 뒤 양측이 제출한 서류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혜 명의 이체 내역과 위임장 위조 의심 문서를 차례로 제출했어요. 문서가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도연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갔습니다. 은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정밀 감정이 필요한 문서가 등장하자 판사는 전문 감정을 명령했고 상황은 단숨에 무거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연 계좌에서 정혜 명의 통장으로 연결된 이체 내역이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났어요.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의자에 기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지는 자신이 한 행동을 오해였다고 주장했지만 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기록과 시간대가 정확히 맞물린 순간 은지의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한편 은지의 친정엄마는 증인석에서 딸이 걱정이 많았다고 말하며 상황을 누그러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정혜에게 향한 그들의 시선과 의도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판사는 중립적인 어조로 상황을 정리하며
임시 판결로 정의 재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도연 부부는 더 이상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는 숨을 조용히 내쉬며 긴 시간 버틴 자신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정실을 나오는 길, 정혜는 창문을 스치는 햇빛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만큼 남은 절차를 향해 걷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어요. 며칠 후 열린 최종 판결에서 법정 안은 긴장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판사의 입술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판사는 제출된 감정 결과와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증여 과정에 강압과 부당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흔들렸고 도연 부부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판결문에는 재산 대부분을 정혜에게 원상 회복하라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끝나는 순간 도연은 고개를 푹 숙였고 은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한순간에 힘이 빠져나간 듯 축 처져 있었어요. 정혜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법원을 나서던 길, 바람이 정혜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최 변호사는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며 앞으로의 절차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정혜는 그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했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소가 번지는 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며칠 뒤 정혜는 노년 공동체 주거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햇빛이 잘 드는 방과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이웃들은 정혜의 사정을 듣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건넸고 정혜는 그 배려 속에서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느꼈습니다. 박 아저씨는 새 집까지 함께 와 필요한 것을 살피며 든든한 이웃으로 남아주었습니다. 정혜는 그 따뜻함이 오래 잊고 지냈던 함께 사는 삶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집에서 처음 맞는 아침, 정혜는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가족이라는 이름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정혜는 천천히 산책길로 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자. 그 다짐은 오래 묵은 그림자를 밀어내고 따뜻한 빛으로 번져나갔습니다.